일단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달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 실물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제 온라인 패러다임에서의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뭐 어리석은 행동이라거나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력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연준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 이게 정말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준 페더럴 리저브, 뭐 페드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맞지만 조금 더 실체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 사립은행의 집합체의 모음집이 바로 연준이거든요. 그 사립은행이라고 하면은 월가의 세력들,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뭐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이런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100% 연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행들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은행들의 뒷배, 배후 세력에는 어떠한 대주주들이 있고 어떠한 자금이 묻어 들어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5개의 은행의 뒷배 대주주 목록을 봤을 때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지금 현재는 1.5경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뱅가드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이런 유대계 자본 그 뿌리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들이 영국을 제패하고 유럽을 제패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고 이제 달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연준이라는 그 자체가 뒷배를 봤을 때는 그 빅5 자산 운용사가 움켜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그거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JP모건이 현재 비트코인 ETF, 뭐 피델리티의 ETF라든지 블랙록의 ETF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언론, 미디어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뒤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단행하고 어떤 자리바꿈을 하면서 어떤 인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포진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뭐 파월 의장이 뭐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비축 자산을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서 굉장히 현물 ETF로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3대 채굴업체가 있어요. 라이엇 플랫폼이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최근에 마라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클린스파크, 헛8 다 미국 이제 채굴 업체 대형 기업이거든요. 이 뒷배를 봤을 때도 아까 언급드린 그 빅5의 자산 운용사 있죠. 블랙록을 필두로 한 유대계 자본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알고 계실 미국의 BI 회사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최근에 500 지수로도 편입이 됐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를 보더라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월가의 그런 금융 세력들이 있고 그 뒷배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5대 자산 운용사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를 필두로 연준은 뒷배를 필두로 채굴 업체를 필두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필두로 그들은 계속 온라인 금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달러의 역사를 한번 생각했을 때 과거 1944년이었죠. 금 1온스를 35달러에 패깅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금 70%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달러를 기축통화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역사가 점점 붕괴되고 있고 탈달러화 국면으로 점점 나아갈 것이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그런 금리가 낮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실물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2의 기축 통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암호화폐를 급부상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책의 내용에 쓴 것처럼 리플 XRP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연준의 뒷배, 그 빅5 자산 운용사죠. 그들이 과연 그 화폐의 패권을 누구한테 넘겨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을 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그 돈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 브릭스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가 되면서 탈달러와 헤게머니가 점점 무너지고 오일머니도 지금 붕괴가 되면서 위안화, 뭐 루브라 이런 걸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릭스라는 그런 자체 역시 미국에서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는 경제 책임자가 만든 하나의 명칭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달러의 수명이 끝난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자체를 이제 실물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기반, 웹 3.0 기반으로 옮기는 과정에 비트코인을 이제 2009년에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화된 코인, 본인들이 굉장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코인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리플 XRP, 미국의 회사가 있고 중앙화된 코인이면서 리플 재단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를 보고 리플의 초기 개발자와 어떤 유착관계를 밀어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그 연준의 뒷배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가격을 눌러왔던 걸 보게 되면 대중들은 못 사게 하면서 뒤에서는 그들끼리 부의 분배의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어느 순간이 되고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표준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되면 리플이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런 이슈가 아니라 사실 저번 사이클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대중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뭔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같이 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 이론적인 부분을 미뤄보아도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해킹 이슈라든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터 이론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그 단위가 있거든요. 퀀텀 비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이제 큐비트라고도 불러요.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글로우라고 하는 하나의 양자 컴퓨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그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큐비트의 개수가 3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3천만 개 정도의 이상의 그런 정보 시스템의 어떤 큐비트 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트코인을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글이 딱 갖추고 있는 큐비트의 개수는 100개 정도, 한 105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 이론상 이렇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또 비트코인을 완전히 해킹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또 해킹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하드포크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드포크가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또 하나의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듯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디벨롭먼트로서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가 뭐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공존의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라고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다른 암호 체계를 풀지 못하게끔 이제 더 두껍게 벽을 쌓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은 하드포크에서 이미 또 라이트코인이라는 코인이 나와서 디지털 은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보안성이라든지 확장성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